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나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 같았다. 대본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는 그저 움직여야만 하는 인형 같아졌다. 이제 너도 시집가서 잘해야지. 남편 말 잘 듣고 시어머니 말씀도 잘 새겨들어. 며느리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래야 집안이 편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 친척들과 엄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 말들은 마치 당부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이제 나가 아닌 며느리라는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웃음, 사진 속 내 미소. 그 속엔 진심이 없었다. 나는 계속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결혼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 했다. 하지만 내 결혼식은 사랑보다는 체면, 체면, 예절, 시댁의 체계와 질서로 가득했다.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드레스부터 부케, 혼수까지. 모든 것은 시어머니와 엄마가 정했다. 신랑 대기실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결혼식이 원래 다 이래. 그냥 조금만 참고 넘기자. 참고 넘기자. 이 결혼은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지만 난 그런 거 뭐 못 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자리에선 내 말고는 어떤 대답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남편은 그저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미소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사진을 정리하며 나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화장은 멀쩡했지만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나는 왜 웃고 있지? 문득 그렇게 속삭였다. 결혼은 내가 원하던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의무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평등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다. 함께 요리하고 소파에서 영화 보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그런 결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버거울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졌다. 결혼식을 끝낸 그날 밤, 호텔 침대에 앉아 신랑인 남편에게 말했다. 결혼식이 끝났는데 기쁘지가 않아. 나 왜 이러지?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자자. 내일 또 인사드려야 하잖아. 내 말은 공기처럼 사라졌다. 대화는 늘 그랬다. 내 감정은 뒤로 밀리고 현실의 일정과 가족의 해야 할 일이 먼저였다. 그날 나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울 수 없었던 하루, 진심으로 웃을 수 없었던 하루. 그 날이 내 결혼의 시작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나는 이른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첫날부터 성의 있게 움직여야지. 어른들 뵈러 갈 준비 됐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옷도 잘 갈아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짐을 챙겼다. 남편은 옆에서 베개를 끌어안고 말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적당히 맞춰드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확 밀려왔다. 결혼을 했지만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사이라는 말은 어디로 간 걸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내밀며 말했다. 어른들 오기 전에 전 좀 붙여놔. 며느리 손맛 한번 보게 되겠네. 나는 말없이 앞치마를 받아 입고 익숙하지 않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했다. 기름 냄새, 뜨거운 열기, 서툰 칼질. 손끝은 바빴지만 마음은 계속 얼어붙었다. 정신없이 일하다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다. 피가 배어 나오자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요즘 애들은 정말 문제야. 우리 땐 시집 오기 전에 다 배워왔지. 나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꺼내 손을 눌렀다. 남편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식사 자리가 시작되자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다. 나는 조용히 음식이 담긴 접시를 옮기며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사 같았다. 삼촌뻘 되는 분이 나에게 물었다.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 노릇 잘해야지. 일은 잘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옆에 앉은 큰 고모는 말을 덧붙였다.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눈치도 좀 보고.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내 손은 아직도 아팠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사람 많은 데선 좀 더 웃어. 인상 쓰면 안 예뻐 보여.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 존재,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단 인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남편은 TV를 보며 말했다. 왜 또 그래? 엄마가 너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너한테 기대가 큰 거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나는 이해받지 못했다. 나는 그냥 참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나를 불렀다. 너 이제 집안일은 네가 중심이 돼야 해. 엄마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건 포기였다. 내 삶, 내 방식, 내 감정 모두 포기하는 말이었다. 며칠 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딸, 잘 지내니? 힘든 건 없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잘 지내.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말하지 못하는 진심은 눈물로만 남았다. 어릴 적 꿈꿨던 결혼은 이렇지 않았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아껴주는 삶.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 밤이 되면 나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누웠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엔 말 없는 공기가 흘렀다. 내 하루는 남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는 하루 종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하루가 계속될 거라는 예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 결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휴대폰을 들고도 나는 한참 동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화면 속 엄마라는 두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를 콕 찔렀다. 오늘도, 아니 이번 주도 나는 단 한 번도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 적 나는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슬플 때마다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참지 마, 우리 딸, 너는 참을 필요 없어. 그런 엄마가 정작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아빠의 고압적인 말투, 시댁 식구들의 눈치, 집안 살림에 허덕이며도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내겐 단 한 번도 참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엄마. 그런 엄사 앞에서 나는 내 억울함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도 결국 나처럼 살아왔을 테니까. 그리고 아마 더 심하게, 더 길게 참아왔을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안방에 앉아 쪽지를 꺼냈다. 휴대폰에 말을 녹음하는 대신 펜으로 글자를 적는 게 왠지 더 솔직할 것 같아서였다. 엄마, 나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 웃고 고개 숙이고 네 하고 대답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처럼 보지 않아. 나는 그냥 일하는 손이야. 감정도 생각도 없는. 남편은 내 편이 아니야. 그저 엄마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아들이고 나는 그 곁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아내일 뿐이야. 밥상이 뒤엎어져도 그릇이 깨져도 내 마음은 아프다고 말할 곳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닫고 또 닫고 있어. 쪽지를 다 쓰고 나서도 그걸 엄마에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내 진심은 그렇게 어둡고 조용한 곳에 숨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오늘 엄마 집에 가서 반찬 좀 가져오자고 하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에 가는 길, 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남편은 늘 그렇듯 무심하게 운전만 하고 있었다. 말을 걸고 싶지도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재빨리 나에게 종이 봉투를 건넸다. 이거 장 보러 다녀와. 요즘 살림값도 모르고 사는 며느리는 안 되잖아. 그 말에 남편은 옆에서 웃었다. 우리 엄마 말 잘하시지? 너도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이 몇 번째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 익숙해져 버린 억지 웃음. 마트에 다녀와서 재료를 정리하고 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끓는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기름이 튀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다. 그건 그렇게 썰면 안 되지. 넌 아직도 조미료 넣는 걸 모르니? 어휴, 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니? 엄마, 또 엄마 얘기다. 시어머니 입에선 자주 내 엄마 얘기가 나왔다. 마치 그분에겐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든 사람까지도 평가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속으로는 수십 번도 넘게 외쳤다. 엄마는 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키워주셨어요. 손맛이 없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그 어떤 맛보다 깊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감정적인 며느리가 될 테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방문을 닫았다. 불을 끄고 커튼을 치고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조용히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그러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받지 말까? 받았다가 울어버리면 어떡하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우리 딸, 괜찮아?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다.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응, 잘 지내. 바빠서 조금 피곤해. 엄마는 어때? 나야 뭐 하루하루 똑같지. 근데 너 목소리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엄마도 이런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었을까? 혹시 엄마도 그때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엄마에게 닮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늘 참는 모습, 늘 희생하는 삶, 늘 조용한 눈물. 그런데 이제 와 보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엄마가 해온 것과 닮아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 서글펐다. 슬프고 또 무서웠다. 나는 결혼해서 가족이 늘어날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다. 나는 엄마에게조차 내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내 결혼은 내 마음을 숨기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5시 40분,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남편의 출근 시간이 7시라서 그보다 최소 1시간은 먼저 일어나야 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발 뒤꿈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이 깨지 않게, 아이도 깨지 않게, 물 끓이기, 쌀 씻기, 된장국 준비, 계란말이, 도시락 반찬 3가지.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남편의 보온 텀블러를 미리 데웠다. 하루의 시작은 늘 조용하고 분주했다. 누구 하나 고생한다 말해주는 이 없었고 누구 하나 좀 더 자 말해주는 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움직였다. 몸이 무거워도 눈이 잘 떠지지 않아도 그냥 움직였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하루를 멈춰주지 않으니까.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자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늘 그렇듯 말없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였다. 밥 나왔어. 내 말에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조용히 아침을 먹는 남편.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가 음식에 불만은 없는지, 간은 맞는지, 도시락에 빠뜨린 반찬은 없는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오늘 늦을 수도 있어. 회식 잡혔거든. 나는 그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 라는 말도 몇 시쯤 들어올까 라는 질문도 삼켰다. 어차피 그는 답하지 않을 테니까. 혹은 대충 몰라 알아서 올게 라고 할 테니까.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 잠은 제대로 잤는지, 감기는 괜찮은지. 그의 관심은 늘 바깥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저 그의 집안의 관리자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가 나간 후 나는 아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냈다. 아이와 나누는 짧은 대화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엄마, 오늘도 간식 사올 수 있어? 응, 약속 지킬게.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시 청소기를 들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을 유지하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청소, 세탁, 건조기 돌리기, 다림질,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엔 언제 올 거니? 깨듭 좀 묻혀놨는데. 한숨을 내쉬며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피로, 나의 감정, 나의 시간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정오 무렵 나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혼자 점심을 챙겼다. 차가운 밥에 간장만 뿌려 먹는 날이 많아졌다. 그래도 먹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는 안 아프잖아. 그래도 아이는 건강하잖아. 오후엔 재택 알바를 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집안일 틈틈이 시간을 쪼개야 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때 눈이 자꾸 흐려졌다. 몸은 피곤하고 눈은 따가운데 쉴 틈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녁 무렵 아이가 돌아왔다. 나는 다시 웃는 얼굴을 꺼내 들었다. 오늘 뭐 배웠어? 친구랑은 잘 지냈어?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또 밥상을 차렸다. 아이 밥, 내 밥, 그리고 혹시 남편이 일찍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남편 밥까지. 밤 9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밥상을 치웠다. 그가 돌아올 때쯤 다시 차릴 각오로 그때 톡 알림이 울렸다. 오늘 늦을 듯. 먼저 자. 먼저 자. 간단한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졌을까? 나는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힘들진 않았어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나는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살아있지만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는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조용히 몸을 담갔다. 타일 위에 머리를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알아챌까? 아이야, 당연히 슬퍼하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는, 그들의 일상은 정말 달라질까? 욕조에서 나와 거울을 마주했다. 젖은 머리칼이 뺨에 닿고 푸석한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다. 이게 내 얼굴이었나? 어느샌가 나는 웃는 법도, 꾸미는 법도, 기대하는 법도 잊어버렸다. 나는 그저 묻고 싶었다.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내 하루를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까? 나도 누군가의 하루가 궁금한 사람이었다. 엄마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아이가 오늘은 행복했는지,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는 모두의 감정을 궁금했지만 정작 내 감정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다. 톡 하나, 전화 하나 없이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일도 또 모레도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밤 꿈을 꿨다.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말없이 아주 따뜻하게 나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끝까지 등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이제 됐어.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축축했다. 꿈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작은 속삭임처럼 마음속에서 튀어나왔다. 나 너무 안고 싶었구나. 결혼 전에는 서툴지만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그런 게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진 못해도 서로의 온기를 전하려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가 생기고 집안일이 산처럼 쌓이고 각자의 피로가 쌓여만 갈수록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는 법을 잊었다. 남편은 늘 바빴다. 일에 치여, 사람에 치여 감정이라는 것을 말로 꺼내는데 서툴다고 그는 말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표현을 잘 못해. 그 말에 나도 수긍하려 했다.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안아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몸이 아픈 날이 있었다. 감기 기운이 심해져 이틀간 열이 내리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나를 찾았고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에 들어버렸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누군가 내 이마를 짚어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많이 아프지? 어디가 제일 힘들어? 그 말 한마디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나의 열을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감정이 무너져도 그냥 웃었다. 어차피 말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으니까. 괜히 징징댄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니까 나는 점점 익숙해졌다. 안겨야 할 순간에 혼자 버티는 일에.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한 번이라도 안아달라고 말한 적 있었나? 사실 없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참는 걸 배워야 했다. 눈치 보며 자라고 조용히 말하는 법을 배웠다.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버릇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다. 남편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힘들다고 하면 짜증낼까봐 나는 늘 괜찮은 척했다. 결국 스스로 만든 고립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끔은 말없이 안아주는 사람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내 팔을 안아봤다. 양팔로 스스로를 감싸며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감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남의 품은 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안아봤자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려 나는 일부러 일어난 척했다. 왔어?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그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살짝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나 오늘 좀 안아줄래? 그는 잠시 멈췄다. 그러곤 짧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지금은 좀. 그 말에 나는 팔을 놓았다. 아니야, 그냥 피곤하잖아. 쉬어. 그의 뒷모습이 방으로 사라질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너무 오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며 살아온 것 같았다.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않는다. 요즘 나는 자주 상상한다. 꿈속에서 본 그 사람처럼 말없이 안아주는 누군가를, 긴 말 없이 그저 등을 쓰다듬어주는 누군가를, 그 상상 속에서 나는 자꾸 운다. 눈물이 마음속에 오래 고여있던 말들이 쏟아져 내린다. 안긴다는 건 몸의 피로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음이 닳고 감정이 바닥났을 때 한 번의 포옹이 삶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그걸 받지 못했다.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젠 나조차 나를 안아주지 못하고 있었다. 말을 꺼낸다는 건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 나도 처음엔 말을 해보려 했다. 작은 서운함이 생길 때 슬며시 건네려 했다. 나 요즘 좀 지쳤어. 나도 잠깐 쉬고 싶어. 오늘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챙겨줬으면 해. 하지만 그런 말들은 항상 목구멍 끝에서 맴돌다 결국 삼켜졌다. 왜냐고? 말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말한 내가 예민한 사람, 귀찮은 사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참았다. 또 참았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무표정한 눈, 힘없이 늘어진 어깨. 이 사람 누구지? 이름은 나인데 살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이 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사소한 일에도 웃었고 커피 향기 하나에도 설렐 줄 알았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노래가 흘러나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창밖의 햇살도 그냥 피곤하게만 느껴진다. 남편은 그런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가끔 묻는 그 말조차 그저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 뒤엔 나 좀 알아봐줘. 내 안에 뭐가 무너지고 있어 라는 마음의 외침이 숨어 있었는데 그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이내 스스로의 소리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내가 이상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잘만 버티던데. 그렇게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속삭임조차 되지 못한 채 고요 속에 묻혀버렸다. 가끔은 밤에 아이를 재운 후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그저 멈춰있는 시간. 말도, 표정도, 감정도 없는 시간. 그 순간이 무섭도록 편안하다는 사실에 나는 스스로 놀란다. 이게 무감각이라는 건가? 그 어떤 감정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상태.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유치원에서 엄마들끼리 소모임을 하는 날이었다. 한 엄마가 말했다. 가끔 너무 지치지 않아요?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다 해야 할 때. 그 말에 옆에 있던 엄마들이 웃으며 공감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듣긴 하는데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너무 놀랐다. 나만 그런 줄 알았다. 나만 힘든 줄 알았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쿡쿡 아려왔다. 나 정말로 말해도 되는 걸까? 이 감정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다. 펜을 들고 조심스레 써 내려갔다. 오늘 다른 엄마들도 나처럼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됐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조금씩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작게, 아주 작게 속삭이던 마음의 말들. 나는 외로워.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싶어.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을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다. 입술 끝까지 차오르다 결국 삼켜지고 마는 말들. 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아니, 말해도 외면당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속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글을 썼다. 말로 못하는 감정을 글로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문득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시작은 결혼식 날이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없었던 그날.
누구를 위한 결혼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잃기 시작했다. 이제는 되찾고 싶다. 내가 웃던 얼굴, 내가 말하던 소리, 내가 좋아했던 나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다시 말할 수 있어. 네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 어릴 적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엄마는 항상 바빴고, 항상 무언가를 챙기고 있었고,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같다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 그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조용히 자신을 포기하는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나였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 내 이름은 사라졌다. 어이구, 엄마 오셨네요. 아, 이 어머니시구나.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카페에서 아이 유치원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무슨 일 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지금은 그냥 전업주부예요. 그 순간 나는 그냥이라는 말을 붙인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나는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소개하게 된 걸까? 결혼 전 나는 디자인을 공부했다.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들어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내 이름이 들어간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 대신 퇴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나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출근하던 아침의 분주함 대신 기저귀와 이유식, 이사디 감하등 세탁기 소리,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나를 채웠다. 그 사이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잃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이 선택은 분명 내가 했으니까.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나를 지우는 일일 줄은 몰랐다.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조용히 TV를 본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아이의 옷을 개고 내일 쓸 반찬을 준비한다. 그는 한 번도 내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묻지 않는다. 언젠가 내가 나도 일하고 싶어 라고 말한 적 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애 키우는 것도 일이지. 지금도 충분히 수고하고 있어. 말은 고마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원하는 건 수고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란 걸. 하루는 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엄마는 직업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너 키우는 게 일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아이조차도 내 이름을 모른다. 엄마, 그냥 엄마. 어느 날 결혼 전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화사한 얼굴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새로 맡은 프로젝트, 출장 간 얘기를 들려줬다. 그런 친구 앞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 얘기밖에 할 수 없었고 요리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점점 대화에서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루한 사람이 됐을까? 예전에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기쁨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은 이틀 동안 성질 안 낸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이 되어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잘 안 보게 되었다. 머리도 늘 질끈 묶고 화장은커녕 로션도 바르기 귀찮다. 예쁘게 보이고 싶던 마음조차 어느새 사라졌다. 왜냐고? 누구도 날 보지 않으니까.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누구일까? 아이의 엄마, 남편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 누군가의 보호자. 그렇다면 나는 그냥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대답을 읽는다. 이따금 아이를 재우고 나면 노트북을 켜고 혼자 글을 쓴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생각들, 쓰다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잊고 있었던 내 모습이 그 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억하고 싶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지.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나는 분명 한 사람의 나였다. 그래서 다짐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책 한 권 읽기, 혼자 카페 가기, 좋아했던 그림 다시 그려보기. 작은 시작들이 내 이름을 되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더 이상 사라지고 싶지 않다. 엄마라는 이름은 소중하지만 그 이름 아래 나 자신이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 누군가에게 불리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불러주고 싶다. 기대하지 말자.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어? 이 질문이 언젠가 내 아이의 입에서 나올까봐 나는 요즘 밤마다 불안해요. 아직 아이는 어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가 퇴근하면 두 팔 벌려 달려가고 아빠가 재밌는 얼굴을 해주면 깔깔 웃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는 일부러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생각하게 돼요. 이 아이는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을 언제쯤 눈치챌까? 엄마가 항상 무언가 삼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은 언제쯤일까? 오늘 아침 남편은 또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밥 먹었어? 몸은 좀 어때?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출근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아이에게만 머물고 나는 투명 인간처럼 그 옆에 서 있을 뿐이죠. 그런 하루가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걸까? 그저 아이의 엄마로만 남아버린 것 같은 이 기분은 참 쓸쓸하고 아프네요. 그래서 요즘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내가 왜 이 결혼을 선택했지? 대답은 늘 같아요.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전에 그는 무뚝뚝해도 따뜻했어요. 조용하지만 배려 깊고 표현이 서툴러도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꽃 한 송이, 긴 하루 끝에 짧은 통화, 걷다가 문득 손을 잡아주는 손길.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 믿었기에 나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노력도 습관이 되고 무뎌지고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걸요. 결혼 후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지냈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묻지 않았어요.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듣지 않으니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과는 멀어졌어요. 이런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친구에게, 엄마에게, 누구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 애 키우는 집은 다 그래. 그런 말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은 그런 현실적인 위로보다 그저 내 말에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구나. 너무 오래 참았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나는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를 재운 뒤 혼자 앉아 아이의 사진을 보곤 해요. 작은 손, 작은 발, 아빠를 따라하며 낄낄거리는 그 웃음소리.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워요. 언젠가 아이가 커서 묻겠죠.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엄마는 지금 행복해? 그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짓으로 미화하지 않고 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믿어보고 싶은 중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해요. 나는 매일 혼자서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고 혼자서 기뻐하고 혼자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이 앞에서는 늘 환하게 웃는 엄마이고 싶어요. 어느 날
아이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웃어줘. 엄마 웃으면 예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가 나의 슬픔을 어렴풋이 느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답게 맑은 눈으로 바라본 걸까요? 어느 쪽이든 나는 그 말에 울고 말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만큼 나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요.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내 감정에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 무작정 참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고 서로 마주 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해요.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해볼까?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엔 참지 않으려 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이 침묵 속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는 노력했단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중이야. 아침이 밝았어요. 어제와 같은 해가 떴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나를 아껴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나는 누구보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어요.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쁘니까. 지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아이한테 집중하느라 여유가 없을 거야.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이유를 대신 만들어줬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외로움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핑계들이 내 상처를 덮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의 침묵은 단순한 피로도, 무관심도 아닌 그저 나를 잊어버린 결과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어젯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말을 꺼냈어요.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아주 오랜 외로움을 꺼내놓았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이 엄마일 뿐인 것 같아. 당신 눈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당신은 아이에게만 웃고 나는 그냥 배경이야.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침묵에 상처받았겠지만 이젠 달라요. 나는 알았어요. 이 결혼 안에서 내가 홀로 얼마나 많이 견뎌왔는지를.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너를 위해 살아.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 말이 어색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꺼냈어요. 책을 읽고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고 커피숍에 앉아 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작은 시간들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어요. 물론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에 기대어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이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요즘 웃어? 나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요즘 엄마를 좋아하게 됐거든.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이 낯설 정도로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엄마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이 결혼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남편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서로를 향한 대화도 아직은 서툴기만 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침묵하지 않아요.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함께 걷는 관계를 원해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나와 아이를 위한 길을 선택할 거예요. 사랑 없는 가정보다 진심이 있는 일상이 훨씬 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게 됐어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일 수도 있고 다시 사랑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사랑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나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엄마들이 나처럼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감정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당신의 외로움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의 나였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어요. 기대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결국 침묵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는 이제 대화보다 침묵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말없이 화면을 넘겨봤어요. 나는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준비하고 온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 와중에도 그는 내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힘들었어? 오늘 잘 지냈어? 그 흔한 말조차요. 예전에는 그의 그런 무심함에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나를 못 본 척하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낼 기운조차 없어요. 그저 덜 기대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기대하게 되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빛 하나에 또다시 마음이 움직이곤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는 말했어요. 똑같지 뭐. 별일 없어.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 났어요. 나는 참 어리석죠. 그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며 언젠가는 내가 아닌 우리를 봐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결혼 초 우리는 정말 많이 웃었어요.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어릴 적 이야기로 깔깔 웃고 밤새 영화 보면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줬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말은 그저 잔소리로, 내 표정은 그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육아에 지치고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재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면서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아이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조용히 묻더군요. 얘야, 너 괜찮니? 너 요즘 너무 말이 없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나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괜찮지 않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기댈 수 있는 어깨 하나,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 옆의 사람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루는 용기 내어 말했어요.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로 바쁘잖아.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그래서 미안해. 우리 더 이야기해보자. 그런 말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인데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고
나는 부끄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요?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나는 작은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는 오늘도 웃지 못했다. 나는 오늘도 혼자였다. 나는 오늘도 사랑을 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때때로 남편이 무심하게 말하곤 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냥 좀 참고 넘기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더욱더 입을 다물게 돼요. 나는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 참아왔던 거예요. 말없이 견디고 기다리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 감정이 무너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퇴근 후 수고했어. 한마디. 내가 지쳐 있을 때 괜찮아? 하는 짧은 질문 하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내가 그에게 바라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나도 당신 삶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뿐이었어요. 사랑은 참 묘한 감정이죠. 받지 못하면 아프고 주지 않으면 후회돼요.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려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애쓰는 사랑은 언젠가 바닥나고 말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 그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웃던 얼굴, 그 따뜻한 말투, 내가 슬플 때 말없이 안아주던 그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기다리는 걸 멈춰야 할 때인가 봐요. 기대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은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